어느 여름밤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민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외딴 곳에 있는 농가에 홀로 살고 계셨다.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어렸을 적부터 민수는 이곳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항상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밤, 민수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나갔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옅은 어둠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가벼운 바람에 나뭇잎이 사각거릴 때마다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조여왔다. 산책로 끝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유령, 연못이라 불리며 밤이면 그곳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수는 그 소문이 떠올라 두려웠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더니 연못 물 위로 희미한 형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민수는 뒤돌아가려 했으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누군가 부르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민수의 귀가에 들려왔다. 도와줘, 도와줘. 민수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여기서 뭐하니? 정신이 번쩍 든 민수는 무작정 뒤를 돌아보았고 할머니가 랜턴을 들고 서 있었다. 민수는 급히 연못에서 떨어져 나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방금 연못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다독이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민수에게 오래된 마을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다. 옛날 이곳에는 불행한 사고로 숨진 소녀가 있었어. 그녀는 이 연못에서 죽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머물러 있다 하더구나. 그래서 밤이 되면 가끔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가 들린대. 민수는 그 이야기와 연못에서의 경험이 겹치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 소녀는 왜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그 아이는 사고로 죽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해주지 않았어. 그녀는 그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할머니는 말하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깨어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못에서 본 형체와 목소리가 떠올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 소녀의 영혼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음날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 소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근처에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유령 연못 가까이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진심으로 그녀의 안식을 기도했다. 이후로 민수가 그 연못을 방문했을 때 더 이상 수상한 형체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마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평화롭게 잠들길 허락받은 듯했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씩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도 연못에 대한 소름 끼치는 소문이 잠잠해졌다고 했고 민수는 그 소녀가 이제 평화롭게 있을 거라 믿으며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민수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여름날의 경험이 생애 가장 특별한 공포이자 동시에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다고 회상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만큼 수많은 버전이 존재하지만 이곳에선 가장 인기 있는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산길을 따라 위치한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주받은 집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누구도 감히 그 집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집은 점점 더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은 항상 누군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마련입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이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부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저렴한 가격에 매료되어 이곳에 머물기로 결심했죠.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부부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을 조금씩 손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이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소리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끝에는 마침내 다락방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자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와 낡은 장식품들이 먼지를 구름처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 구석에서 이상한 형태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기묘한 오한에 사로잡혔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형체를 드러냈고 그곳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유령이 있었습니다. 유령의 눈은 깊이 패여 있었고 입꼬리는 이상하게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겁에 질린 남편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 일을 상의했지만 그들은 의미심장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이 집에 살았던 옛 주인 부부의 자식이었소.
다만 그 아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부모는 그 슬픔에 견디지 못하고 자취를 감췄다고 들었소. 종종 집에 아이의 영혼이 남아있다고들 하죠. 부부는 그 이한 사건 이후에도 그 집에 계속 살기를 원했지만 점점 더 빈번해지는 기현상과 유령의 출현에 점차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집의 지하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의 사진과 부모가 쓴 일기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아이를 잃고 슬픔에 휩싸인 부모의 애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부부는 아이의 영혼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 부부는 다락방에 올라가 아이의 영혼에게 인사를 하며 그가 이제는 편히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이후로 기이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부부는 서서히 안정을 찾으며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마을에는 또 다른 집들이 지어지며 새로운 이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집들에는 그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전설이 부풀려진 걸까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집 주변의 공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또 다른 비밀을 품게 되었고 사람들의 상상력은 끝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지만 그 집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폐가와 관련된 전설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령의 집이라고 불리며 여러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집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모험 삼아 그곳을 찾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름방학 중이던 고등학생 5명, 민호, 지수, 영희, 철수, 그리고 동훈이 유령의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손전등 빛이 없었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은 외관부터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들이 이리저리 뒤틀려 있고 창문은 거의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첫 발을 들여놓자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에서 나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의 내부는 더 황폐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가 덕지덕지 먼지에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녹슨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철수가 저택의 2층에서 낡은 다락방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락방은 오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끌린 듯 아이들은 그 다락방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오르자 낡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다락방 문을 열었을 때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무언가 움직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전등을 비춰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은 오래된 책들과 쓰지 않던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구석에 봉인된 듯 보이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복잡한 문양과 함께 알 수 없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희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한 권의 소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에는 한 가족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모두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책자를 펼치자 그 안에는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기 내용은 점점 불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다라는 문장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차가운 바람이 다락방 안을 휘감았고 아이들의 손전등이 일제히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서둘러 다락방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와중 한 아이가 잘못 디뎌 넘어지며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한 메아리가 퍼졌습니다. 밖으로 탈출한 소년들은 숨을 헐떡이며 집을 나와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집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들은 저 위 다락방 창문에 누군가가 서 있는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려고 할 때마다 그 모습은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이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집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오래된 전설로 남아오고 갔고 가끔씩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의 하나의 이야기로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의 유령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만 항상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듯 여운을 남깁니다.